이제 뉴 이재명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 일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 그쵸. 말씀하십시오. 잼딸들을 네,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중도층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뒤늦게 지지하게 된 세력들. 겹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뉴 이재명을 사실 이거를 오늘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네. 뉴 이재명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연 발생적인 이재명 대통령 성과에 그 긍정 평가하는 이재명 대통령 잘하네 생각보다 라고 해서 지지 의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원래는 생긴 거예요. 원래 평가 아니었는데. 보류였는데 그쵸. 대통령 되고 나서 지지하는 그 세력이 됐을 수도 있고 잘한다. 네. 원래 중도층이었는데 이제 대선을 계기로 지지하게 됐을 수도 그쵸. 있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근데 뉴 이재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최초에 썼냐면 한겨레에서 먼저 썼어요. 그래서 한겨레가 뉴 이재명을 먼저 정의하기를 여기서 지금 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3차까지 진행됐고요. 1차는 대선 전, 2차는 대선 직후, 3차는 1월인가 했을 거예요. 1월. 그래서 이제 세 차례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같은 풀을 놓고 계속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조사는 대선 전에 했고 2차 조사는 대선 후에 했는데 그 대선 후에 할 때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지지한 사람들을 뉴 이재명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모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긁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이걸 왜 긁히나? 근데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표방하니까 실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긁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건 일단 뒤에 얘기를 할 거고 네. 일단 뉴 이재명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한겨레 보도에서 나왔던 그거를 뜻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뉴 이재명을 2차 조사 때 2차 조사는 언제 했냐면은 아마 9월에 했을 거예요. 취임 100일 때 2차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지지하지 않다가 2차 때 지지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중에 23%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의 4명 중 1명은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을 안 좋아했다가 혹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지를 했다. 그게 이제 4명 중 1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는 13%고 중도는 64.5%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22.5%. 그러니까 중도가 중심이 돼서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남성은 55% 그리고 여성은 44%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남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그래요? 실용주의 전략이 먹혔다. 이게 그쵸. 입증이 된 거네요. 그래서 여론조사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니 뉴 이재명은 남성이 더 많아요? 일단은 이 조사에서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근데 그게 55대 유의미해 44니까. 보이진 않아. 근데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는 건 뉴 이재명은 2030의 여성 중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은 이미 가입을 제가 봤을 때 많이 했습니다. 올드 이재명 아니, 올드라고 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요.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노멀 이재명이라고 누가 적어주셨어요. 노멀 이재명? 아까 댓글에 노멀 이재명이라. 이분들은 원래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했던 분들이고 새롭게 유입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넓게 보자면 뉴 이재명을 아주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2030 여성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 바라본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도 네. 64% 그리고 남성 55%가 들어있고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갤럽 여론조사를 집권 첫 번째 나왔을 때와 지금 가장 마지막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70대 이상이 45%에서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12%포인트가 올라요. 그 60대도 59에서 65%로 6%포인트가 오르거든요. 반면에 20대는 53에서 39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 현상과 이 갤럽 여조를 두 개를 매칭시켜 보면
남성이고 60대 이상이고 중도 성향이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댓글에 제가 아까 노멀 이재명을 했는데 더 좋은 표현이 있네요. 늘 이재명이라고. 늘 이재명. 아니 지금 머릿속에 이미 이재명 막 여러 단어를 좀 생각했는데 늘 이재명. 그래서 고인물 이재명. 뉴 이재명이라는 것은 대통령 성과에 따른 자연 발생적인 제가 봤을 중도 때, 확장의 능력을 입증한 거다. 제가 봤을 때 주식 올라서 그치. 기분 좋은 분들. 그래서 약간 왜 그럴 것 이분들이 같아요. 많이 늘어났나 물어보니까 이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성과나 이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싶었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넘어온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당내에서는. 국정운영 평가로 새로 네. 이제 뉴 이재명이 된 분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늘 이재명, 이미 이재명, 그러니까 이런 층에 뉴 이재명까지 어쨌든 지지층이 크게 확대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까지 지지층이 크게 확대가 된 거잖아요. 원래 먹던 파이가 이만큼이었다면 뉴 이재명을 포섭하면서 이만큼 먹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 보다 그거에 긁힌 세력이 저는 있다는 너무 게 잘할 것 같아요. 네. 나는 의외인데. 너무 잘할 것 같아. 그 마음을? 의외인데. 나는 옛날 민주당을 취재를 해봤잖아. 그래서 말씀해서 보세요. 아니요, 계속 말씀해요. 하세요. 아니 그게 이제 그 서로 소개하려고. 내가 더 잘한다. 아니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레짐이에요, 레짐. 당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고 민주당은 어때야 한다라는 확고한 이상 같은 것들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세워놨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거 당원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 자체가 넘어가는 게 되게 불편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그 경로 자체가, 인생의 경로 자체가 민주당 주류들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반응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하면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고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요? 되게 많이 뭡니까? 생각을 했어요. 뉴 이재명에 대해서 네. 정준희 씨 있죠? 네. 그 겸공에서 네. 무슨 프로그램 그 예전에 맡아서 MBC 진행하던 그분. 100분 토론 진행하시던 이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되게 위험한 얘기잖아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게 마치 중도 보수로 새로 들어온 지지층이 기존에 있는 고인물 지지층 이런 집토끼 지지층과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옛날에 중도 확장이니 뭐 중도 개혁이니 뭐 이러면서 뭐 실용이니 이런 거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 정부 그 정부를 지지하자는 얘기냐? 판을 어떻게 넓혀야 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쪽팔림 없이 뉴 이재명이란 말을 써요. 라는 얘기를 이게 해요. 다 전체 어디예요 지금? 네. 오. 그래서 되게 시게 긁힌 것 같죠. 오.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에. 아니 근데 이 민주당의 구민주당 그러니까 전 정권에 좀 문재인 정부에 뭐 좀 이분이 지분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런 문재인 얘기들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약간 그런 위기감에서 하는 분노? 문재인 이거? 정부 들어서고 나서 좋은 프로그램 진행자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그 정도 레벨은 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이거는- 얘기했어요. 친문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도 덧붙여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뭔 소리야, 어떻게 그게. 친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말인 짓은 본인 뭐냐면은- 방송을 거기 겸공 계속 나가는데 그리고 어쨌든 친문이 이런-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친문이어야 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내면 분석.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친문인데 도대체 음. 친문이 누구야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그게 분화가 의미가 일어나고 있어? 이런 있거든요. 거죠. 네. 이분들이 그래서 뉴 이재명이랑 엮는 게 그 공소 취소 모임 있죠. 그거랑 그 김민석 총리를 엮어서 이 뉴 이재명 현상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세력 확장의 증거일 뿐인데 이거를 그것과 연결시켜서 권력 투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몸부림? 약간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본인이 없겠더라고요.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진영을 대변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뉴 이재명이랑 김민석 총리랑 공소 취소 모임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막 구체제가 무너질 게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되게 비슷하고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에 87명이 들어간다고 그 쪽팔린 이름 달고 있는 의원 모임 왜 생겼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견이 있지만 이게 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의원을 80여 명 긁어 모아서 할 짓이에요? 대통령이 나는 창피할 것 같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이름이 좀 창피하긴 해요. 이름은 바꿀 필요성이 그 이름은 있는데 좀 창피해 나는. 근데 이분은 진영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모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런 반감을 드러냈네요. 네, 공치모에 대해서는 유시민 뭐라고 해야 되죠? 유시민 씨라고 작가? 해야 되나? 작가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유이재명과 항상 이 권력 투쟁을 결부시키거든요.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과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새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소취소 모임을 이상한 모임의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학거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했죠.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와야지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도 긁힌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력화하는 거에 긁힌 거죠. 세력화하는 거에 하는 근데 것이 이재명이 그 세력이 불만인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건 공부를 안 했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슈퍼챗 한번 읽고 갈게요. 네, 그래요. 딴지들은 왜 뉴 이재명에 발작해요? 봉지님입니다. 중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고맙지 않나요? 왜 뉴라이트니 작센이 그러는 건가요? 은성님이 정현 기자님 오늘 머리 스타일 어려 보이고 훨씬 예뻐요. 뉴 이재명 화이팅. 늘 이재명도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피님 김도영은 한국일보 재미나이가 맞다. 분석 요약해줘. 재미나이 하면 딱딱해주잖냐. 도부몬 도부놈. 저는 챗 GPT 안 쓰고 재미나이 씁니다. 근데 이 권력 투쟁이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최고 권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뭐 어쨌든 뭐 다 옳든 그르든 어쨌든 그냥 현상만 놓고 팩트가 그거잖아요. 굉장히 확장이고 통합이고 네. 긍정적인 현상인데 근데 그 최고 권력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권력 투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 권력의 지지층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좋아야 건데 되는 거죠. 그걸 권력 투쟁으로 보는 위험한 게 징조다. 왜 이게 위험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뭔가 구체제에 저항하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보는 건가? 이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당연한 들고.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 동교동계 있을 때 86들이 동교동계 다 몰아내고 이제 권력을 자기들이 쥐었잖아요. 그래서 한 20-30년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테크노크라트들한테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테크노크라트들이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됐는데 지금은 더 이상 네.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수도권 기반 자체가 민주당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결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해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진보 담론을 제가 봤을 때 생산 잘 못합니다. 진보 담론을 생산하지 않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생명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맞든 테크노크라트가 그러든. 저기 보수 두점구 가가지고 지금 그 공천 받겠어요? 민주당으로 오겠죠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와가지고 딸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원래 원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을 저 먼 곳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남은 왼쪽에 또 다른 진보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시점이 오니까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 86이 중심이 되었던 구민주당이 그럼 새로운 진보 담론 계속 생산을 하고 그것도 넓히고 못해요. 공고히 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못해요. 네. 못하죠.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저 그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이거 홍대병 말기 증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이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좋아하는 밴드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애들이 이 밴드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 밴드 역사를 알아?
네가 뭘 한다고 얘를 좋아하냐? 그래서 배척하기 시작한다. 그 초반에 나오는 그 홍대병 말기 증상 환자들 있거든요. 맞죠. 니들이 뭘 한다고 얘를 좋아해? 이 홍대는 내 그다음에 건데. 조금만 대중적으로 가면은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해 또. 그치. 상업성에 어. 물들었다. 너는 예술을 추구해야지. 뭐 혼을 이런 거죠. 잃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수 확장 말이 되냐? 어. 네가 뭐 알아? 그것은 이렇게. 민주당이 아니야. 네 막 운동관 이런 알아? 거죠. 너 운동해봤어? 이런 약간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남자 같다. 한남자. 하 지지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네. 김정은 기자가. 무조건 파이가 확장되면 좋아야 되는 거죠. 이거 뭐 깝니까? 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지금 김재현 기자가 해주고 계신데 저희 지금 1,700명밖에 안 됩니다. 두 개 틀어주세요. 빨리. 여러분 어서 두개 소문을 틀어주세요. 좀 내주세요. 소문. 오늘 재밌는데. 그러니까 폰 이제 옆 사람 폰까지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캐시도 아침에 켜주시고요. 오면서 저도 지금 컴퓨터랑 그렇죠. 저도 휴대폰이랑 진짜 두 개.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의 유체 이탈 화법을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김어준 씨가 한 내용인데요. 설 전에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했잖아요. 제가 권력투쟁이라고 했는데 정당에서 권력투쟁은 항상 있는 일이라고 했고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는 지금이 정부 초기입니다. 네, 1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일찍 차기 권력을 두고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건 내가 처음 봤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 권력투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거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얘기로 들린 거예요. 이게 그 약간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청와대 민정 검증 안 합니까? 전준철?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더 이어가면은 두 번째는 차기를 둔 사람인데 명패를 이재명으로 달았잖아요. 이건 반칙이라고 했고 지금 민주당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긴박한 국제정세를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대응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언론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거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본인이 정청래 대표가 합당 발표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합당 찬성한 다음에 꽃 여조까지 돌렸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래로 80년대 말 이래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유리한 국내 정치 환경은 처음이거든요. 정권 초기에 무지자라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에 반면 지리발련한 보수 세력은 쪼그라든 조중동 영향력에 이렇게 환상적인 조건을 처음 보는데 이 귀한 시간을 권력 게임에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건 역시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데. 북한에서 자아 비판하잖아요. 그거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팔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합니다. 지금 유시민, 김어준 그리고 정준희 이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공취보에서 이재명 이름을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지난 전대에서 이재명 이름 제일 많이 판 사람 정청래랑 박찬대입니다. 그럼 그것도 비판을 해야죠. 왜 그건 비판 안 하고 이재명 이름 판 이분들만 비판을 합니까? 비판할 거면 다 비판을 해야지. 전대대표 이재명 이름 안 파는 사람이 6월 지방선거할 때 이재명 이름 안 파는 후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생각 안 나요? 전당대회 때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였지? 문 앞까지 가가지고 아니 악수하려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치 그래 거기 뭐 악수 먼저 했다는 거기 얘기하려고 절차도 악수 먼저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하려고 거기 의전을 완전 무시한 쇼를 그런 했는데 행동이었잖아. 아주 그럼 내년 총선에 이재명 사진을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재명 이름 팔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뭔가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뉴 이재명에 긁힌 거 그리고 거기에 공치모와 김민석을 끌어들인 거 이거 분명히 뭐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세 사람의 생각이 뭐 동기화돼 있잖아요. 권력투쟁이라고 일제히 권력투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공취모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무능이에요. 무능했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무능으로 바라봐야 돼요. 슈퍼챗 지금- 하나 들고 하면은 지금 계속 막 쌓이고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네. FFWA1223님이요. 저는 2016년부터 민주당
당원이지만 문재인 씨 때 아가리 진보 정부가 최악의 민주정부였습니다. 역대 최고의 민주당 정부고 김대중 대통령의 효용성 있는 정부였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응원합니다. 주민주님이 문파들은 대통령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싫은 거죠. 그다음 청수님이 세 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앵그리 치아와님이 뉴 이재명 너희 이재명은 좋아하면서 왜 정청래는 민주당은 안 좋아해? 아미 너희 BTS는 좋아하면서 왜 방시혁 하이브는 안 좋아해? 이런 수준입니다. 76 화이트님이 요새 기사나 유튜브 댓글 달 때마다 리박 댓글 부대 타령해서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이슈 전파사 분석들이 좀 화가 가라앉네요. 늘 탁월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로라띠님이 제 인생 첫 슈퍼챗입니다. 오늘 배경과 세 분 의상 컬러 너무 이뻐요. 권력 세력 전 모르겠지만 뉴잼입니다. 오늘 완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이순희님이 내용 없음 말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21도 한라사님이 올드 민주당이자 늘 이재명인 중년 여성입니다. 뉴 이재명을 지지하고 응원한 사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님들 텍스트로 접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소통하는 게 훨씬 좋네요. 세 분 기자님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일보 오해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오해할 기사도 있겠지만 덜 열받으며 볼게요. 웃음표 감사합니다. 이피님이 바보가 바보에게 털보가 털보에게 긁히고 쫄린 놈들의 모임 여엄병 떤다잉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위에 잠깐만 슈퍼챗 올려주시겠어요? 조금만. 그 리박 그러니까 뉴 이재명을요 뉴 라이트랑 연결시켜서 거기서 리박으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리박스쿨. 뉴 라이트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는 거다. 비난을 한다고. 뉴 라이트랑 같다. 리박 세력이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서 이현주가 뭐 거기 가서 강의를 했다느니 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뉴 이재명에 진짜 세게 긁혔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거 왜 긁히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를? 아니 위협적인 이거는 뭐 거지. 긁힌 정도가 아니라 몰아가는 위협적인 거지. 거죠. 왜냐하면 다음 총선 때 공천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그거 모르는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전대를 8월에 하잖아요. 8월에 할 때 그 8월에 투표를 하게 되면 어쨌든 1년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정청래 대표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권력 투쟁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권력 투쟁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고. 근데 권력 투쟁은 정치권에 늘 있죠. 그걸 극복해내냐 하지 못하느냐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걸.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좀 능력이 다 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 좀 못된 얘기 해도 돼요? 하세요. 86 정치 세력에 되게 뭐랄까 되게 이제 정형화된 특징 중 하나가 자기들이 뭘 하고요. 그걸 남 탓을 합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치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갈라치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언어는 세력은 존재의 집이다. 이런 얘기 아세요? 함동균 내가 그 박사님하고나 얘기해야지. 잘 얘기가 안 되겠네요. 어떤 철학가 언어를 출신으로서. 아니 잠깐 나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있는데 모르시죠? 비트겐슈타인. 아니, 내가 알죠. 말하기 전에 나 지금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걸 지금 처음 고품격? 들어봤냐고 말하는 것을 진짜 오늘 여러 가지로 정말 함동균 박사님 교수님 오셔야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는데요? 그거 아까 그 리박스쿨에 가뒀다? 자기들이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 내로남불 같은 거잖아요. 수많은 안 할게요. 정리 잘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던 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우리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가 빨리 하면 넘어가요. 내가 하면 괜찮아. 근데 남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권력투 제가 그 의도가 뭔지 조금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 권력투쟁은 어째 체제 수호를 위한 그러니까 당의 근본 가치를 위한 것이고. 그렇죠. 네, 내가 남이 하는 건 전대 때 권력투쟁이고. 이재명 대통령 팔아먹어도 그거는 괜찮은 거고 내가 하면은 너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입에 올려 이런 파리피플들 이렇게 그다음에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민주당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것이고 니들이 하면은 권력 투쟁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야당 비판도 못 하는 거예요. 상대 진영에서 같은 잘못을 했을 때 비판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판 안 해도 지금 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갈 과거에 거예요. 그렇다 얘기지. 오래 갈 과거에. 거예요.